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단 조성민 단장님,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박만우 교수님, 현대건설 이정한 토목스마트건설 팀장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건설을 위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담론을 해볼까 합니다. 스마트 건설이라는 부분, 우리가 VIM도 많이 했고 스마트 건설이라는 부분들은 아마 좀 처음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한 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스마트 건설 사업단을 맡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예, 명지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의 박만우입니다. 예,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토목스마트건설팀을 맡고 있는 이정한 팀장입니다. 우선 이 세 분이 요즘 어떠세요? 뭐 많이 모이세요? 뭐 이렇게 무슨 협회 같은 것도 있고 다들 우리도 마스크 쓰고 그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잘 지내시고 있으십니까? 예, 뭐 자주 사실 만나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것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조성민 당장님은 스마트 건설 사업단을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인구개발 사업으로 우리 SOC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그 총괄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6년 동안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SOC를 중심으로 한 건설 산업이 디지털 시대에 잘 맞는 내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건설하시는 분들 중에는 스마트 건설이라는 좋은 말을 먼저 쓰셔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었고 그동안 스마트라는 말 많이 사용했는데 몇 월 달에 시작하신 겁니까? 저희 사업이 정식 시작된 거는 뭐 4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이 스마트 건설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조금 사실 스마트라는 말 붙이는 항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에도 스마트가 붙기 시작한 게 아마 이제 국내 4차 산업혁명 이슈가 되면서 SOC 분야도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그 말들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좀 늦은 편이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한 7, 8년이나 뭐 5년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SOC 분야가 스마트, 그러니까 디지털화 수준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큰 변화가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성민 단장님께서 첫 번째로 좀 발표를 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스마트 건설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변이 다 디지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포스트 디지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스피커도 주변에 있고요.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 병원에서도 쓰고 있고 협동 로봇,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 팩토리. 최근에 이 악센추어라는 데서 예상한 걸 보면은요,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다크라는 기술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분산원장 기술, 인공지능, 그다음에 AR이나 VR을 뛰어넘는 확장현실,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 트렌드들 다시 보면은 개인, 즉 나의 경험들,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정리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 그냥 모든 것에 다 로봇 기술이 쓰입니다. 이걸 통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게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죠. 이미 아는 것처럼 많은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디지털화의 가속화, 이것들은 또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한국 건설 산업을 보면 사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건설 투자액이 국가 GDP의 15% 정도에 달합니다. 취업자 수도 많고요. 또 취업 유발률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수출액, 수주액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 건설 분야의 해외에서 벌어온 수주액은 반도체나 조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위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지금 선진국들의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건설 기업들, 상위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이제 그 엔지니어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 시장 점유율이 2% 남짓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 이게 우리 지금 건설 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건설 산업이 앞으로도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나 스마트 건설 시작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래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들이 이제 생활국고 자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건설 산업을 활용할 것인가, 또 반면에 이 건설 산업을 산업별로 보면 디지털화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업이나 수산업보다 디지털화가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보고서들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건설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그래프인데요. 좀 복잡해 보입니다. 밑에는 이제 연도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구글에서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을 해서 검색을 한 것들을 키워드별로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림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검색 순위입니다. 그 밑에 빨간색이 영어로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한 건데요. 이게 이제 검색이 늘어난 때가 보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언급된 그때가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노란색이 굉장히 올라가는 때가 보면 우리 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때 각 후보들의 공약에 이런 디지털 기술,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되면서 관심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로 지금 점점 이렇게 감소해서 좀 떨어져가는 수렴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독일에서부터 비롯된 인더스트리 4.0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겁니다. 꾸준히 관심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개별 산업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 의미는 그 해당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 기술들을 건설산업에 도입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2025년까지 이런 건설 자동화 기술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비전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난 2018년도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정부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 목표는 글로벌 스마트 건설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018년도에 대통령께서 해외 건설 현장 시찰 중에 스마트 건설을 구현해서 세계 건설 시장을 개척하자, 이런 당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올 1월 달에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이 국가 R&D 사업으로 공고가 됐고요. 이 내용은 여러 SOC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가장 시장이 크고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는 도로 분야를 우선 타겟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한국도로공사가 총괄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부처를 불문하고 이 엔지니어링, 특히 건설 엔지니어링을 혁신해서 국가 경제라든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은 스마트한 엔지니어링이 되겠고, 그 내용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 4월부터 정부의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됐고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약 6년 동안 정부 출연금을 포함으로 약 2천억 원 정도의 R&D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처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대 중점 분야, 총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건설 기계, 건설 장비의 관제를 통해서 토공, 땅을 깎고 쌓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공정을 자동화하고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지형이나 공간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초정밀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3개 과제가 분포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중점 분야는 건설 산업의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프리팹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진 부재를 마치 레고 블럭 조립하듯이 조립식으로 시공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도로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운반하고 시공하는 것들을 자동화하고 이 과정에서 부재들의 품질 관리를 잘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BIM 기술들이 가장 기본 기술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분야는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요새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이 안전에 대한 통합 관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개별적인 컨트롤이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들, 그리고 사고에 취약한 임시구조물들, 가설구조물이 주로 해당되겠는데 그 임시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점 분야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묶어서 진정한 스마트 건설이 되도록 통합적인 데이터 관점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움직여서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가상 건설이라든지 나중에 그 해당 시설물들의 운영 유지 관리까지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네 번째 중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정부에서 세운 목표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산업이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산성을 올리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을 지금보다 좀 더 줄이고 무엇보다 지금 건설산업이 산재 사망사고 최다 업종입니다. 사망자 절반 이상을 건설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휴를 현재 줄이고 또 현재 다른 산업보다 가장 낮은 수준인 디지털화 수준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석사조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목표지만 이걸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건설을 통해서 중동시장 진출해서 우리 국가경제에 큰 초석이 됐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진출해서 우리 건설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인도의 한 기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세계 BIM 시장이 현재 8조 원 수준인데 2015년이 되면 거의 연평균 17% 이상 성장을 해서 22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 이제 선진국들보다 좀 처져 있는 우리 디지털화 역량을 한껏 강화시켜서 우리가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일본, 미국도 오래전부터 이런 디지털 기술을 SOC 산업에 활용하는 기술들을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고 현업에 이제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중점 분야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토공과 관련된 결국 많은 장비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장비들을 원격으로 또는 무인화하는 기술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공간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서 정밀한 수치 지도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모델인 BIM에 바탕을 해서 프리팹이 가능한 설계 제작 시공 공정을 만들고 품질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전에 대한 사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 묶어서 플랫폼 단위로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어떤 서비스 형태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자동화하는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최종적인 상태로 잘 남겨서 이 시설물들의 운영 유지 관리까지 연계시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을 도로공사에서 총괄하면서 정부에서 정의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시 재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스마트 건설이 무엇이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기존 건설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디지털 혁신 기술들,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들로 일컬어지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리팹, 즉 조립 시공이죠. 그다음에 건설 장비와 시공의 자동화, 로보틱스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프리콘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 건설, 시뮬레이션, 안전관제 등을 구현함으로써 건설의 모든 단계,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그 모든 단계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해서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소 기술들을 보면은 왼쪽에 이제 파란 박스에 들어가 있는데요.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매핑, 그다음에 BIM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설계,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프리팹, 무엇보다 이제 이 디지털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들,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산업을 디지털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현장에서 종이가 필요 없는 디지털 건설이 가능할 것이고요.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관리, 즉 O&M까지 이어지는 소위 7차원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프리팹 기반으로 건설 산업이 제조업으로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건설 관리 특성에 있어서도 프로젝트 통합 발주 방식의 발주들이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우리 건설 산업이 더 이상 어떤 파이프라인식 선형적인 산업 체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는 플랫폼 사업으로 바뀔 수 있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지금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SOC 디지털화,
견인이 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요약해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설계, 즉 BIM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BIM을 SOC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레벨이 되면은 통합화된 BIM이 적용되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참여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디지털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함께 데이터를 운영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그런 단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겠고, 그러려면 설계할 때부터 이런 소위 DFMA라고 하는 개념들이 자리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발전하게 되면은 자동화된 설계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그때는 이제 중심에 데이터가 놓이게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에는 사실은 뭐 정형 데이터, 뭐 비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원시 데이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 레이크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떤 알고리즘 설계라든지 모델링,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또 프리팹 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제작, 거기에 근거한 시공, 운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가 좀 복잡합니다만 저희 한국도로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스마트 건설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파랗게 놓여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와 있는 디지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품고 있는 플랫폼에서 조사, 설계, 프리콘, 그 다음에 가상건설, 제작, 시공, 운영 유지관리 이르기까지 일관된 데이터를 연계로 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서 이 결과들이 바깥에 있는 건설 참여자들 외에도 스타트업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과 공유가 되고, 또 이제 스마트 시티가 크게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와도 플랫폼 단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SOC의 포괄적인 디지털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K-컨스트럭션이라는 어떤 브랜드와 또 패키지화된 기술로 잘 축적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글로벌 스마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제 SOC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9년도에 종이도면을 만들지 않고 설계를 하는 전면 BIM을 도입한 바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설계 물량의 50%까지,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고속도로 설계 100% 전면 BIM을 도입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는 설계의 BIM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디지털 설계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에 시공 또는 운영, 유지관리까지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활용돼서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나 SOC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스마트 건설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커다란 건데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료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발표 일단 해주시죠. 예, 저는 간단하게 디지털 트윈, 건설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무언가를 가상의 모델로, 디지털 모델로 고스란히 복원을 시켜서 뭔가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건설 분야에 오면 크게 사실 유지관리 단계하고 시공 단계로 나눠서 디지털 트윈의 적용 분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단계를 먼저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에서 복원하는 부분은 기존에 시공되어서 사용 중인 그 시설물들에 대한 상태 진단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복원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기존의 유지관리 단계가 아직 경험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된 것들이 많고, 물론 디지털화가 발주처별로 분명히 디지털화가 지금 수준이 건설 분야가 낮긴 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디지털화된 정보가 신뢰성이나 이런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디지털 트윈화해서 앞으로 모니터링 해가면, 그리고 유지관리,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7, 80년대 많이 시공됐던 그때 구조물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SOC 디지털화, 그 부분과도 일맥 좀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설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이루어지려면 실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가상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컬렉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IoT나 UAV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대들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지금 표현을 못했지만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어딘가에 BIM과 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이 그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디벨롭먼트 되고 인테그레이션 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또 기반으로 그런 환경을 또 갖춰주는 클라우딩 컴퓨팅이나 엣지 컴퓨팅도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들로 어쨌든 저희가 뭔가 구조물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진단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AI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정보들, 데이터들, 수집된 정보들,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들, 또 새로 생성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사용자,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AR이나 VR 같은 기술로 정보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한 기술들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최근에 도로공사와 함께 진행됐던 유지관리 플랫폼 과제 이제 전체적인 그림 프레임워크인데요. 실제 현재 시공되어 있는 구조물들은 사실 도면도 제대로 찾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3D 모델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3D 모델 기반으로 일단은 데이터를 유지관리 데이터를 축적해 가자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구조물들을 3차원으로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생성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유지관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시공 단계처럼 아주 상세한 레벨의 그런 LOD의 모델은 아니고요. 유지관리 목적에만 맞게끔 간단한 모델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모델에서 이 과제에서는 외관조사 결과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각 모델의 외부 면들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 드론으로 스캐닝을 하고 드론으로 스캐닝된 스캐닝 결과와 또 사진 데이터로 뽑은 외관 손상 결과들을 자동으로 이런 면들에 축적해가는, 그래서 이력들을 계속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현장 나갔을 때 현장 관리자가 AR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시공 단계로 오면 단순히 구조물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상태보다는 시공 과정 중이기 때문에 시공되는 과정에 대한 디지털 트윈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투입되는 자원들, 인력이나 장비들, 그리고 자재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작업되고 있는지를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론 뭐 당연히 있겠지만 장비, 인력들에게 부착돼서 사용될 수 있는 또 IoT 기술들이 많이 활용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되는 거는 앞에 유지관리 단계에서 사실 마찬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물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옵사이트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정보들을 온사이트에서도 쉽게 접근하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시공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이제 과제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뭐 트렌드는 디지털 트윈인데 이제 그 전체적인 기술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년대에 엄청나게 건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건설해가지고 뭐 지하도니 뭐 그 지하 시설이니 뭐 이런 데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도로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유지 보수가 사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선진국에 보면 돈도 많이 들고 뭐 드론도 좋은데 또 보이지 않는데 이런 뭐 지하차도라든가 뭐 시설 이런 것도 대도시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노화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걸 좀 기술로다가 좀 이렇게 좀 잘 찾아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항공 분야 쪽에 했기 때문에 항공에서는 거의 MRO에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항공기에는 수명이 없다. MRO를 잘하면 100년 된 비행기도 날아다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건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효율을 굉장히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전문화를 되신 거죠? 유지보수 쪽으로다가 이번에 연구를 타겟을 맞추신 건가요? 저 뭐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공 단계 네. 분야에서도 지금 네. 단장님 하시는 그 과제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단계는 사실은 아까 제가 도로공사의 그 연구 사례를 하나로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모든 지금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다 유사한 사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발주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장님이 이제 뭐 발표해 주신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일하는 분들이 보면은 옛날에 도면도 없지 빅데이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빅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공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하거나 VIM도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걸 넣어주는 사람들이 저항이 많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인간적인 면들이 그동안 이제 한 10년 가까이 10몇 년 동안도 어려웠던 부분들이 건축이나 뭐 이런 데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 나름대로 장점은 있어요. 이 건설하는 부분들이 앞에 부분들에 다 실패를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고 이제는 건설 부분이 이거 안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면 이거를 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뭐 컨스트럭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종합이 됐어요. 이게 건설이라는 거가 모든 거에 집합이지 않습니까? 결정체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예. 또 다음에 한번 발표를 해주시죠. 예, 저는 현대건설 이정한 팀장입니다. 오늘 저 발표자들 구성을 보니까 저만 시공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실제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적극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저희 현대건설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현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의 지향점은 제조업 기술과 그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서 건설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컨스트럭션의 현장 시공 방식을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의 공장 생산 방식으로 바꾸고 또 대규모 현장 인력이 동원되는 노동 집약적인 현장 관리를 그 ICT 장비라든지 무인화 장비 그리고 신공법 신자재 개발을 통한 차별화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저희 현대건설의 스마트 건설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사업본부 내에 3D BIM TFT를 구성해서 BIM 업무를 착수한 바 있고요. 2011년도에는 아마 BIM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건축사업본부에서 카타르 국립박물관 BIM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BIM을 수행을 했고 또 2017년도 이때가 한창 그 4차 산업혁명 붐이 일었었던 때인데 그때 인프라 첨단 기술 융합 TFT를 구성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금년 초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향후에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우리 건설 산업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본부별로 스마트 건설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토목 스마트 건설팀, 건축 주택 스마트 건설팀, 그리고 플랜트 쪽은 AW 모듈러 추진 TFT를 구성해서 지금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저희들은 그 혁신 현장, 파일럿 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터널, 스마트 도로, 스마트 교량,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금년 초부터 운영하고 있고 각각 공종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이 기술들을 지금 현재 금년 초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생산성 분석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향후에 건설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스마트 건설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자동화가 힘든 건설업이 자동화가 비교적 용이한 이제 제조업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변화로는 지금 기존의 이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고 건설 생산성을 올리고 또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추진을 집중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디지털 아까 조성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정보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예를 든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는 이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파트의 설비라든지 가전을 제어하고 또 그런 생활 정보를 그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성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그런데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실제로 거주자, 주거자하고
그 서비스, 예를 들면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서비스의 제공자들과 직접 연결을 해서 정보들을 축적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을 실제로 건설사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들여다보시면은 IT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건설업이 주도로 해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건설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현대건설 싱가포르 핑거3 항만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케이슨의 방수제를 도포할 때 이렇게 지금 크레인을 타고 사람이 직접 가서 도포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기계 장치를 활용해서 무인 도포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 작업을 최소화하고 작업 밀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건설 현장들도 OSC라든지 PC 모듈러 기계화 시공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비대면 원격 현장 관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현대건설 별내선 309 지하철 현장인데요. 이 작업자가 이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작업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 작업자가 보는 뷰가 이 사무실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비대면 온택트가 확산이 돼서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건설 키워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 건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BIM인데 뭐 내용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M은 이제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처하고 협의할 때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근데 이 BIM 기술은 소수의 담당자만 알고 있어서는 이게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IM 기반 수행 체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 직원들이 BIM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현대건설에서는 체계적으로 전 직원들이 기초적인 BIM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IM 기술은 뭐 드론 라이다, 그리고 VR, AR, 3D 프린팅,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건설과 연계해서 활용 분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자동화 기술인데요. 크게 이제 MC, 머신 컨트롤 기술이 있고 MG, 머신 가이던스 기술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건설 자동화 기술들인데 이 기술들을 이제 토공 작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측량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수중 작업도 잠수사가 필요 없이 모니터만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라든지 효율이 상당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상당한 많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공이라든지 재작업이 감소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AI 기술인데요. 저희 현대건설은 과거 1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그 안전재해라든지 사고 정보에 대한 약 3,900만 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작업 당일날 그 작업자에게 재해 안전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지금 AI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AI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안전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설 산업에서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건설 자동화 장비를 써서 장비가 단독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고 IoT, AI, CCTV로 실시간 안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BIM 기반으로 VR을 이용해서 이 처음 하는 신규 작업자들에게 이 미리 어떤 작업이 벌어질 건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AI를 이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다중 안전 체계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국내 건설업계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BIM 발주 조건 구체화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BIM 기술이 상당히 좀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이제 싱가포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싱가포르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싱가포르에서는 BIM을 발주를 할 때 키퍼슨의 요구 조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구체화하고 또 현장 상주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BIM 단계별로 실설계는 뭐 LOD 얼마, 시공은
LOD3, 준공일 때는 LOD5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구체화하고 있고요. 또 발주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BIM 트레이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BIM을 발주할 때는 이런 요구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기술 수준 상황 평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 프로비저널 썸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스마트 건설하고 안전 관련해서 내역이 이제 미책정되고 발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공사들이 좀 소극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그 프로비저널 썸을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발주자나 감리단에서는 BIM 스마트 건설을 모르니까 기존 2D대로 산출 근거나 성과품을 똑같이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설계사들은 이 BIM을 우리가 배워야 되나 외주업체 시키면 되는데 스마트 건설은 시공사가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든가, 중견 시공사는 스마트 건설을 제안해봤자 일만 많아지니까 모른 척 해야 되겠다, 나중에 수주에도 불이익이 없는데 왜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든지, 전문업체는 시공사가 장비하고 인력을 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스마트 건설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마트 건설, 현재는 이제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평가나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좀 팽배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기술을 개발한 업체라든지 그런 조직이 있으면 엄격하게 기술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스마트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아까 조성민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100% 전면 BIM 실제 시행한다고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전면 BIM이 정착되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설계 엔지니어들이 BIM 수행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여주기식 BIM을 활용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3D 전환 설계, 2D를 설계하고 3D로 바꾸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설계 BIM 성과품이 좀 낮은 품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 정보가 누락된다든지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발주처에서는 BIM이 있는데도 또 기존의 성과품을 또 요구합니다. 중복되게 2D라든지 수량 산출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향후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BIM을 구축해서 그걸 제출을 해서 시공사에서 쓰려고 열어보면 이게 호환이 안 된다든지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모델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기술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엔지니어를 양성한 그런 설계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기술력 중심의 설계사를 선정해서 입찰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시공 단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BIM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BIM 성과품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이게 BIM을 제출했더니 또 막 다른 걸 내라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성과품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설 전 과정에서 BIM 활용 지침이 필요한데 사용 소프트웨어 종류라든지 뭐 모델링 방식 이런 것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 도로공사에서 전면 시행하시는데 제 생각에 도로공사면은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건설이 상당히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는 기지개를 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건설 적용 확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K 컨스트럭션이라고 이제 도로공사에서 명칭을 정하셨는데, 우리 국내 건설 회사들의 뛰어난 역량, 그리고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토목사업본부는 단연간 확보한 스마트 건설 직영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필리핀 마를로스 클락 철도, 카타르 TSE 라군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이 스마트 기술 선도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계 건설 시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 좀 현지나 뭐 이런 거를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아까 이제 거꾸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컨설팅 하는 사람이랑 이제 설계 주로 하는 사람이랑 코딩 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뭐 그게,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데서 보면 만드는 사람이랑 매니팩처하는 사람이랑 엔지니어랑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우리 사회의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만 하고 제조하는 사람은 제조를 하는데, 외국은 제조하는 엔지니어들이 설계도 가서 일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약간 좀 그 접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시공은 옛날부터 뭐 난 설계만 하면 돼, 시공은 몰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나는 컨설팅만 하면 돼, 나는 코딩 같은 거 나는 몰라. 근데 선진국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BIM도 보면은 정확하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이 사실 시공에 대해서 몰라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어서 못할, 이게 내가 뭐 왜 이거를 했냐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BIM의 그 접점이, 현장에서는 시공하는 분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다 받습니까? 아니면은 뭐 무시하고 막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계사 직원들이 시공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시공성이 떨어지는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장의 인원들이 이제 조금 더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질 수가. 근데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돼요, 사전에?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게 서로 난 잘 몰라서 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일종의 그 가상건설, 그걸 뭐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하는 가상건설을 프리콘이라고 요새 합니다. 이제 프리컨스트럭션. 미리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설계 단계에 시공하실 분들, 이런 뭐 현대건설 같은 큰 회사도 있지만 거기 협력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공정을 작업할 분들까지 다 같이, 발주자까지 같이 큰 방에 모여서 그걸 디지털 도면 시각화된 걸 띄워놓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미리 다 하다 보면 그 현장에서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국내 SOC 같은 경우 발주 제도 자체가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설계가 다 끝나야 그걸로 발주를 해서 시공사가 들어오고, 또 건설사에서는 또 협력업체들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건설 발주 SOC 분야의 그 발주 프로세스가 좀 대폭 변화가 와야 될, 이렇게 같이 정책적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제 처음에 BIM을 했을 때, 제품 설계나 이랬을 때 PLM이나 PDM의 컨셉을 좀 많이 도입을 했어요. 왜냐면 뭐 항공기 설계 같은 걸 오래 해봤는데, 설계를 하면은 그 제조를 할 수 없게 설계도를 만들 때가 있어요. 파이프라인 이런 거가 컴퓨터상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BIM의 저는 근본적인 디지털화가 아니라, 디지털 한자를 처음에 만들어서 계속 똑같은 걸 갖다 중복으로 만들지 말고 그걸 라이프 사이클에 쫙 그대로 하면서 소통을 하자라는 거가 저는 BIM의 컨셉이라고 좀 이해를 했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이제 자꾸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로 어디 가나 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통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회사에서 스마트 교량이랑 스마트 터널, 뭐 스마트 도로 이런 걸 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롤스로이스사나 이런 데 보면 제품을 팔면서 디지털 트윈 이걸 따로 팔아요. 근데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도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다 유지보수일 때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해서 파는 것도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피지컬이 아니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해서 엄청난 이익을 많이 플랫폼화할 수 있거든요. 어디 가나 요새 탑 관리자분은 다 플랫폼을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플랫폼이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플랫폼이. 그리고 전 세계가 미리 이놈들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없이 그 플랫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더스트리얼 4.0도 독일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 종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K 컨스트럭션 이런 것도
가장 커다란 플랫폼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장님이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고유의 플랫폼을 해서 수출해야 하지만 뭐 K-팝이나 이런 것처럼 성공을 하지, 이 회사가 인더스트리얼 4.0 도저히 잘한다 해서 그걸 돈 주고 사거나 이러면 처음에는 싸게 주지만 나중에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다른 데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거죠. 세 분이 나와주신 것 중에 모든 기술적인 거 이런 거는 사실은 100% 제가 어저께도 계속 읽어봤는데 좋은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올 건 아닌데, 아까 현업에서 있으신 분들은 현업에서 해주셨고, 요새 가장 또 기대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디지털 트윈은 다 종합이지 않습니까? 센서, IoT, 뭐 세이프티서부터 코스트까지 다 디지털 트윈도 해주셨고, 근데 단장님은 전체적으로 딱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가지 그거를 딱 해가지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거 6년 동안 할 때 너무 길지 않습니까? 6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1년마다 뭐 아웃풋이 있는 겁니까? 이거 좀 질문을. 예, 저희 사업이 6년 동안 됩니다만, 예, 조 박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6년 동안 R&D를 해서 6년 뒤에 결과를 내면은, 그건 이미 그때 쓸 수 없는 기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새로운 기술보다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잘 묶어서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12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진들이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한 기술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단계별로 계속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들이 그렇게 가야 이 R&D도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장님께서는 저도 이런 그 프로젝트 마스터 PM을 몇 개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이 또 사람 관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도 이게 우리나라가 프로젝트 관리를 잘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COC 개발할 때 제가 이제 IT PM이었는데 외국 사람이 야, 니네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니네들이 부족한 게 프로젝트 매니저랑 시스템 엔지니어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단장님은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고, 또 거기 연구진들이 여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제가 어떤 데도 심사를 했는데, 요새는 막 1년 동안에 뭐 심사해가지고 막 탈락도 시키고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있는 것 지금도 같은데? 뭐 그렇게 제도는 돼 있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빡빡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성실하게도 해야 되지만 그 팀워크를 잘 이루고 네. 또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빠르고, 바깥의 네. 환경 변화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목표도 계속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수정돼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쓸 수 있는 기술들을 빨리빨리 현장에 내보내서 검증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 그런 걸 하는데 같이 혼연일체가 돼야 되겠다.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저희가 계속. 단장님도 위에서 뭘 보여달라고 매일 그럴 거 아닙니까? 1년마다. 옛날에는 한 2년, 3년 하고 한 번 하면 좀 갔어요. 근데 한 재작년부터 예. 엄청나게 빡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탈락도 되고 막 예. 외부에서 심사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게 많이 좀 나와주셨는데 오늘 거의 다 시간이 지나서 네. 질문 몇 개를 받겠습니다. 손정아님께서 건설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스마트 건설 사례는 결국 무엇이 되나요? 라고 세 분 중에 하나 좀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하는 특히 SOC 설계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관행 그거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것. 그러려면 데이터가 중심이 돼야 되겠고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거를 통해서 뭐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SOC 분야별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다음에 개별 기술이 아니라 묶여서 같이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라고는 하지만 스마트 건설은 데이터다. 예, 데이터가 데이터를 가져와라. 데이터 없으면 말로 하지 말라. 데이터 크게 디지털화가 가장 메인인 것 같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부장님 말씀하실 때 나왔지만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해서 현장에서 인력을 좀 최소화하고 인력이 또 부족한 그런 현재 시점도 있고 그래서 그 디지털화와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이렇게 두 개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김일이라는 분은 BIM으로 작업하는 설계사의 설계비에 대한 적당한 대가가 있어야 제대로 높은 BIM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근데 비용은 예전과 동일한데 업무만 늘어나서 설계 수준에 이거는 왜 잘 안 됩니까, 왜? 저거는 제가 조금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부분 저게 이제 중복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기존에 뭔가 있고 그거를 전환해서 BIM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2D 설계를 하면서 BIM을 병행해서 하는 것들이 현재 대부분입니다. 근데 BIM만으로 하게 되면 조금 상황이 바뀔 것 같고요.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BIM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그 대가에 플러스를 지금 제도에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가에 대한 작업들 엔지니어링 협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부분이 어쨌든 중복 업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일이 늘어난다면 일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는 게 기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대표님이 2008년부터 BIM을 해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저희는 현대는 이제 해외 설계사들하고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따로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직원들이 다 BIM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 설계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외주를 돌리고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전면 BIM 발주를 하면 저는 기대가 상당히 되는 이유가 아마 이제 앞으로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들은 이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삼성항공이나 이런 데에서 보잉에다 뭘 발주나 이런 걸 하면 보잉에서 와서 오디터를 하는데 IT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BIM이나 뭐 이런 걸 안 쓰면 굉장히 감점을 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냥 법으로 너 하지 않으면 너 안 돼 뭐 이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무슨 어떤 발주의 양액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데 그러면은 다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이 기회를 이루는 거를 싫어하는 사장님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강성 님이 스마트홈 부분에서 건설사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솔루션을 통합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IT 기업이나 홈 네트워크 전문 업체가 아닌 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좀, 이 질문들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업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을 한 거를 올려서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유진환 팀장님이.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또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답이 있으면 아마 벌써 다 했을 겁니다. 시공사들이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디어는 있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찾기 힘들어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요즘 뭐 다방이라든지 직방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좀 찾아 나가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게 되려면 우리 건설 도메인의 건설 산업의 종사 엔지니어 분들 스스로가 저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때 그 시장을 앞으로 네이버나 구글이 건설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가 리드해 나가고 우리 것들을 뭐 영역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이 가야 될 기본 방향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엔지니어들에게 디지털 기술의 역량을 갖도록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같은 거 할 때 그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장님이 그 분야에서 이제 IT나 뭐 디지털 이런 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단장님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그 건설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개념이 확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새롭게는 앞으로의 시대에는 약간 뭐 이렇게 사업단장님도 그 사업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소통의 시대지 않습니까? 뭐 고객과도 되고 뭐 그 사업체들 가지고 그런 어떤 소통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커스터머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일반 내 단 바깥에 있는 소통. 예. 사실 저희 한국도로공사가 뭐 연구를 전문으로 한 기관이 아님에도 이런 국가랜드 사업을 제가 총괄하게 됐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 SOC의 한 주요 발주자로서 사실 발주자가 기술이 되면 최종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라는 거를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관심 안 가져왔어요. 그것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결국은 그런 것들은 산업계하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의 말씀의 소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통이 잘 되려면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담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디지털 공유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디지털화가 그걸 많이 촉진할 것이고 저희가 이제 산업계의 목소리, 그 다음에 전문가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그걸 다양한 그 방식들을 개발을 해서 의견을 듣고 또 기술을 보여주고 저희가 사업단이 이제 6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제가 벌써 26번 정도를 스마트 건설 선도자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어떤 게 있구나 듣고 또 거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가야 될까 목소리를 많이 듣고 특히 저 산업계 스타트업들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주셨으니까 또 언제 한 번 더 좀 성과를 가지고 한 번 또 나와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스타트업 아니 굉장히 딱딱한 건설업계에도 스타트업 건설업계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좀 참신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세 분 제가 초대를 해서 그 다음에 그동안 거를 좀 한번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